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1분 자기소개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실제 1분 자기소개가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처음 보는 면접관들에게 앞에 있어서 가장 임팩트 있게 나를 전달할 수 있는 첫 이미지예요. 실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첫 이미지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소개팅을 나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소개팅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여러 걸그룹이 나왔어요. 걸그룹 중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숍에서 둘이 만나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 커피를 만약에 엎질렀어요. 뭐 방탄소년단이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그룹 중에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엎질렀습니다.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 괜찮아요. 엎질러도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그 소개팅에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소개팅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그래도 싫은데 커피를 엎질렀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엎질릴 줄 알았어. 이런 느낌이 먼저 들게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이 미칩니다. 실제 면접이 들어왔을 때 인사를 하고 본인 소개하고 앉았을 때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모든 면접이 다 끝났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서 다시 평가를 했을 때 둘에 대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번 평가했어요. 어땠을까요? 달랐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어요. 즉 뭐냐면 첫 이미지가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첫 이미지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웃는 표정과 또 한 가지가 이 1분 자기소개서에서 얼만큼 나를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게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뭐 1분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요건 넘어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거나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치프라이즈라는 게 꼭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그 캐치프라이즈라고 해서 그쵸? 그 정의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즉 본인에 대한 아이덴티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옆에 보시면은 보면 야구에서의 그 슬로건이라고 하죠. 그 별명이나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별명이고 예를 들면 NC에서는 거침없이 가자. 거침없이 가자. 두산은 허슬도 고 봐라. 뭐 이런 식으로 yes keep going.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나를 브랜딩 하는 거죠. 나를 잘 가장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좀 하나 뭐 예외이긴 한데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제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영욱 씨를 많이 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이전 강의에서 좀 설명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강영욱 씨를 되게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저도 저를 소개할 때 강아지의 전문가는 강영욱 씨고 취업의 전문가는 정광식입니다. 라고 해서 저는 뭐 취업 대통령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닮았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분야고 나는 내 분야에 대한 전문가다라고 해서 취업 대통령 딱 이렇게 하면은 실제 나중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만 기억 남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명확한 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캐치프라이즈 혹은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별명 혹은 내 장점 혹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이런 것들을 앞에 쓰셔서 첫 줄에서 명확하게 나를 전달하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말한 대로 브랜드 네임이 있고 별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직무와 연관된 단어나 제품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사물이나 동물을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호랑이 같은 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거북이 같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동물이나 사물은 많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써요. 안녕하십니까 거북이 같은 누구입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끝까지 가는 천천히 가지만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저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는 거북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거북이를 쓰거나 호랑이를 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친구들도 명확하게 좀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북이 많이 쓰니까 참고하세요. 너도 나도 다 거북이만 될 수 있으니까. 거북이는 그래서 좀 추천을 좀 잘 안 하는 그런 편입니다.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이것저것 했는데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없어. 그럼 거북이 써야죠. 대신 거북이에 대한 다른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거북이 얘기하는데 1분 자기소개인데 한 40초를 거북이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럼 이건 거북이 자기소개예요? 아니면 본인 자기소개예요? 그렇죠. 이건 거북이 자기소개예요. 그래서 거북이에 대한 얘기는 만약에 쓰시게 된다면 5초 내외로 한 길어야 10초 정도 얘기하고 그게 왜 나랑 거북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별명도 마찬가지고요. 직무와 연관된 제품이나 단어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짧게 나오시고 자, 주고 짧게 나오고요. 그 뒤에는 뭐예요? 나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연관성을 설명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굳이 그거를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기억에 남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캐치프라이즈를 어떤 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나와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복잡하면 안 돼요. 간단해야 돼요. 단순하고 간결해야 됩니다.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행복을 주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친구들이 저에게 행복의 전도사라고 얘기합니다가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전도사 누구누구입니다. 간결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나 혹은 하나의 짤막한 문장으로 해서 전달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첫 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1분 자기소개 첫 줄인 거죠. 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선생님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자, 우선은 처음에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잘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아까 말한 별명이나 이런 부분들이겠죠. 혹은 단어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가져오셔서 이름 앞에 쓰는 거예요. 그 첫 줄이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어디어디에 지원하는 누구누구입니다 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캐치프라이즈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첫 줄인 거죠. 그 다음에 캐치프라이즈 설명과 자신의 연관성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거북이에요. 거북이 오래 설명하지 말라고 했죠. 그 거북이와 나와의 연관성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나의 사례, 실제적인 행동이죠. 만약에 결과물이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물이냐면 뭐 어떤 칭찬을 받았거나 혹은 더 많이 횟수를 많이 했거나 퍼센테이지를 올렸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캐치프라이즈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 이 사례를 한두 개를 얘기하고 행동이나 결과물을 가지고 요게 내가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 화면에서 보시긴 하겠지만 한 번에 되느냐?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죠. 행동이나 결과물들이 모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 거냐면 사례를 좀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에서 했던 사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첫 줄입니다. 자, 자기소개할 때 첫 번째 기본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이름하고 그에 대한 뭐 번호나 이런 게 있어요. 네, 번호가 없으면은 그 빼버리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탱크 같은 남자 김철수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1분 자기소개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의 여기서 이제 끝났던 절반 이상은 50%는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 탱크 같은 남자 김철수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죠? 네, 뭔가 묵직하고 끝까지 밀고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첫 줄이 1분 자기소개서에도 이런 첫 줄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 첫 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 어쨌든 뭐 첫 줄은 이제부터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 또 뭐가 보이냐면 보시면 그 다음에 나와의 연관성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치프라이즈가 1번으로 나오면
두 번째는 뭐예요? 간단하게 나의 연관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자, 무슨 일이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으로 탱크 같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오, 나왔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 때문에 내가 뭐예요? 탱크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쵸? 이 부분 때문에. 탱크 같다는 얘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실제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경험들이 한두 개씩 나와야겠죠. 한번 볼게요. 자, 대학 시절 프로젝트를 위해 6개월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인근 고시원에 생활하며 매일 밤 프로젝트에 몰두하였으며 그 결과 우수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1년간 미국 어학연수를 하며 외국인들과 잘 노는 법을 배웠고 3개월간 A 무역회사에서 인턴을 함으로 인해서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 터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썼습니다. 어때요? 지금 직접 본인이 했던 경험을 차곡차곡 정리를 했던 거죠. 되도록이면은 어떤 것 위주로 사례나 결과물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금 200만 원 나왔죠? 우수상 나왔어요. 6개월 나왔습니다. 수치화가 여러분들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개월 했는지, 개월수나 혹은 기간 이런 것들은 꼭 좀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사례 하나에서 2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개만 해도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1분 자기소개 하라고 하면 1분을 꽉 채우시는 게 아니고 약 40초에서 45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왜? 1분을 꽉 채우게 되면 만약에 한 번이라도 실수를 했어요. 그럼 1분이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례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40초에서 45초. 조금 넘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도중에 이럴 땐 버벅거려도 여유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A4 용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A4 용지를 꺼냈을 때,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가 있네요. 보이시면은 이 A4 용지로 해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절반 접었죠? 절반 접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진짜 딱 1분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말했죠. 속사포 랩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골로 갑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 요거를 한 번 더 반으로 접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보시면은 한 번 접었고요. 거기서 또 한 번 접었어요. 그럼 요게 약 30초 정도 돼요. 면접 답변할 때 요 정도 답변, 길이가 제일 좋겠죠. 여기 가보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1분 자기소개에서 40에서 45초 정도 되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분량이 좀 줄어야 될까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절반 정도, 요거의 30초의 절반을 좀 줄이시면, 자, 요 정도 분량이에요. 요 정도 분량. 어떻게 접었냐면, 자, 여기서 A4 용지에서 한 번 접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4분의 1을 또 접었어요. 그럼 요 정도 분량을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은 면접 답변을 할 때, 특히 1분 자기소개할 때 가장 적합한 답변의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분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또 보면 1년간 미국 어학연수 나 미국 어학연수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이건 이 친구 얘기고요. 잘 노는 법을 배웠대. 즉 뭐냐면 이 친구는 미국 어학연수가 잘 노는 법을 배운 건 뭐예요? 가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냥 잘 논 거야. 잘 논 거예요. 그 다음에 A 무역회사에서 3개월간 인턴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무역회사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된 사례가 나오면 제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좋았던 사례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례를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자, 이와 같은 해외 경험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띵띵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즉, 포부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제가 이런 위에서 말한 경험을 통해서 이 회사에서 어떻게 좀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 띵띵 직무에 지원하는 탱크 같은 지원자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거까지는 하면 좋고 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만 나오면 돼요? 이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는 꼭 좀 해주시면 돼요. 왜 해야 될까요? 자, 막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저는 이런 A 무역 회사에서 인턴했던 경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수상도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정막이 흘러요. 그러면 몰라요. 즉 면접관들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이상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난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만 작성을 해주셔도 1분 자기소개는 구성이 되는 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겠고 자꾸 이제 그럼 사례를 자꾸 한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거를 화면을 살짝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글씨가 다 보일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물을 이용한 사례예요. 뭐 그거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뭘 가져도 상관없으니까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무리 가파른 언덕이 있어도 세찬 비, 바람에도 반드시 목적지에 가고야만 하는 전차 같은 남자 한승훈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보실 땐 너무 길죠? 너무 길어요. 더군다나 이 친구는 신문 기자에 지원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전차 같다는 뭐 전차 같은 말만 전차만 얘기해도 되는데 너무 길게 전차에 대해서 설명을 얘기했어요. 계속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학생 기자 시절에 대학 총장님의 인터뷰 요청을 5번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여간의 끈질긴 전화, 편지, 방문을 통해 설득 끝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면 된다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로 매사에 임하며 난관을 극복하는 돌파력을 많은 경험을 통해 얻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전차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기사에 입사해서 다양한 취재 기사를 다루고 싶습니다. 세찬 반드시 목적지에 가고야만 하는 전차 같은 남자 한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되게 잘 쓴 것 같죠? 근데 이 사례는 이 신문 기자에게만 제일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일까요? 이 친구 보세요. 본인이 목표로 한 거 끝까지 밀어붙였죠. 그쵸? 다른 사람들과 협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 친구의 사례는 이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이 사례가 먹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팀원들과 해야 되는 사무일이나 업무를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다양한 사무일이나 이런 부분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업무는 이 친구가 적합할까요? 안 적합할까요? 네, 이 친구는 적합한 친구가 아니에요. 즉 뭐냐면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직무,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보고 즉 어떠한 장점이 혹은 능력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연관성 있게 나와 주셔야 가장 좋은 1분 자기소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꾸 이공계 반도체 얘기를 해요. 우리 반도체가 도광이 어떻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도광이 어떻고 와이퍼가 어떻고 휘도가 어떻고 수율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니 전혀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실제 해당하는 직무에서 필요한 단어나 경험들을 간접적인 경험을 얘기해 주셔야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쉽게 설득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좀 한번 들어봤던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요걸 좀 살짝 넘어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사례를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희 회장이 제자 삼고 싶은 소통의 능력자 조성빈입니다. 네, 학창시절 띵띵 사업을 하시던 삼촌의 영향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불평하는 고객을 진실된 사과와 공감으로 돌려보내고 힘들어도 먼저 농담을 던지며 함께하는 동료들과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더 일단 볼게요. 또 2개월간의 인턴 생활로 직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띵띵띵 문제를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해결하면서 현장에서 사람 대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활용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웃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선물하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이거 잘 쓴 걸까요? 아니요. 되게 잘 못 쓴 겁니다. 왜? 잘 보세요. 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건희가 제자 삼고 싶은 소통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렇다 쳐봅시다. 학창시절 띵띵띵 사업을 하시던 삼촌의 영향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대.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은 왜 그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는지 사례 한 가지만 나오면 되겠죠. 왜 한 개만 나오라고 하는 걸까요? 한 개만 자세하게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뒤에 아르바이트 했고, 그 다음에 인턴 했고, 뭐 이런 걸 다 여기 1분 자기소개에 써버리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면접에서 뭐 지원 동기, 직무 경험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으냐 물어보게 되면, 아까 제가 1분 자기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뭐예요? 아까 했던 얘기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 할 때도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하나의 얘기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뒤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따로따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또 같이 이런 반복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촌의 영향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삼촌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 후 다양한 아르바이트 했대요.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죠. 몇 개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아르바이트가 기억에 남는지 한 개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한 개에서 거기에서 무엇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사건 위주로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불평하는 고객을 지신된 사과로 공감을 돌려보냈대. 그러니까 고객이 뭘 불평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커피숍이에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커피가 너무 싱겁다, 못 먹겠다, 돌려달라, 혹은 뭐 커피를 쏟았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과를 했고 어떻게 공감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단어나 문장이 나오시면 설득력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쵸? 힘들어도 먼저 농담을 던지며 동료들과 함께 웃으면서 일했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힘들었냐고. 그 상황이 뭐가 힘들었는지가 없는 거죠. 즉 여기서 보시면 이 삼촌에 대한 사례, 그 다음에 다양한 아르바이트, 불평하는 고객, 힘들어도 먼저 다가갈 수 있었던 사례. 지금 여긴 4개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이 4개가 한꺼번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 3개는 빼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하나 혹은 2개만 쓰시고 나머지 2개는 어디서 써야 돼요? 뒤에 면접 질문할 때 얘기해줘야죠. 조금 더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또 2개월간의 인턴 생활로 직무에 관한 지식 경험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해결했대.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고. 직원의 입장이 뭐였는데. 전혀 알 수가 없죠.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걸 다시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의사소통에서 전달이 명확하게 돼요. 근데 얘가 안 나왔으면은 들어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듭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웃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선물하겠대. 이걸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위아래와 관련 없는 말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은 거겠죠.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간단하게 한 줄 정도면 돼요. 한 줄 정도만 됩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나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띵띵띵 지원자입니다. 위에 사례를 좀 바꿔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나눔이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인턴을 6개월간 했습니다. 그쵸? 위에서 방금 전에 봤던 사례를 이렇게 구체화한 거예요. 회사가 어디고 얼마의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자, 초반에는 회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여 주어진 업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은 더 무엇을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라고 하면 적극적인 태도로 밝은 미소로 다가갔대요. 봐봐요. 아까의 내용이 그 한 줄짜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썼던 단어나 문장이나 의지적인 부분, 그죠? 왜 밝게 미소를 띠면서 나가갔는지 더 명확하게 나왔죠. 그럼 이거 사례만 하나만 가지고도 1분 자기소개를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덕분에 직원들과 친해진 사이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적극적인 마인드 덕분에 직원들을 통해 많은 지식을 배워 지난 3개월 한 프로젝트의 매니저까지 맡았대요. 결과물까지 나왔죠. 결과물이 나왔어요. 어디까지 오게 됐는지. 이런 업무로 띵띵사에서 어떤 사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형태로 나오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자꾸 하나하나 하니까 거기에 강박을 가질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 2개, 3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열을 하셔도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하나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의 사례들, 한정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몇 개 없잖아요. 그걸 나눠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 2개 쓰시면 나머지는 저장 창고에 뒀다가 면접에서 다양한 다른 질문들이 나왔을 때 그걸 또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딱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면접관님, 가을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뭐 했죠? 이 친구가 질문했어요. 질문을 통해서 뭐 했냐면, 면접관의 시선, 스팟 효과라고 합니다. 스팟을 통해서 나한테 시선을 멈추게 된 거죠. 즉 뭐냐면, 조명이에요.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떼온 건데, 연기자들이 처음에 빛이 하나, 무대에 딱 쓰면은, 모든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빛이 쫙 그 사람한테만 집중할 수 있게끔 처음에 켜집니다. 이거가 똑같은 효과예요.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즉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 질문하면 안 되죠. 아는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혹은 쉽게 대답할 수 있거나 관심이 가는 질문을 해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를 봐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가을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가을하면 첫사랑과의 뜨거운 연애가 생각납니다. 이번 가을에 삼성 에버랜드와 뜨거운 연애를 하고 싶어 지원한 삼성 에버랜드 마케팅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제가 왜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첫째, 둘째, 마지막, 셋째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 둘, 세 개를 얘기한 거죠. 즉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첫째, 둘째, 셋째를 했다는 얘기는 정형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례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부터는 실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집에서 하시든 뭐들 하든 1분 자기소개를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간략한 부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꼭 길지 않아도 짧게라도 한번 만들어 보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구나, 적어도 이 친구 어떤 게 뭐가 있구나 라는 그런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1분 자기소개를 이렇게 잘 만드는 겁니다. 꼭 좀 한번 노력을 하셔서 잘 만들어 보시고 추후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서로 간에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